네, 반갑습니다. 그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일단 뭐 앞에 연사님께서 뭐 조금 일찍 끝내셨는데 30분 동안에 참 이걸 발표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코트라 뭐 주재원 사관학교 또 지금 우리 저 무역협회 또 뭐 롯데 인재개발원 쭉 해봤지만은 이 30분짜리 발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워낙 베트남이 우리 한국 그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정부와도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 보시면서 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일단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통, 무역, 판매, 소매, 또 서비스, 프랜차이즈, 제조업, 건설, 뭐 부동산업, 정보통신, 뭐 인터넷 관련 모든 사업도 일단 베트남의 노동 시장의 이해를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일단 베트남에 진출하고 무역 유통을 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2014년 11월 초에 베트남의 외무부에서는 외국인 출입법 관리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아직까지 이제 2015년 1월 현재까지 세부적인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2014년 이후에 2014년 11월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 발표된 이후에 베트남에 들어오시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노동 허가를 워크 퍼밋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베트남에서 출장을 오시거나 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이제 그 입국에서 업무 볼 수 있는 한도가 15일이지 않습니까? 15일 이후에 그러면은 뭐 3개월짜리 단수든 복수 비자를 받아서 업무를 볼 거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2주 전부터 베트남 이미그레이션에서 비자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꼭 워크퍼밋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 직원, 주재원 분들도 현재 이제 많은 혼선이 지금 오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말이나 지금 이제 1월 말 다 지나갔죠.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주재원, 또 이제 외국인 상사 주재원, 또 제조업에서 생산법인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1월 이후부터 입국하는 주재원과 개인 사업자는 범죄 경력 증명서, 뭐 또 대학 졸업 증명서, 건강 검진서 등을 공증 번역 받아서 현지에서 이제 노동국이 있습니다. 현지 노동국에 지금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가시면은 우리 이 엄마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또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직접 베트남 노동국 가서 신청해라 또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행정 당국 간의 정확한 소싱이라든가 이런 협력 관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이제 호치민 상공인 연합회에서 이제 기업들 자문 업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또 이제 뭐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성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메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 받는 데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우리 기업에 근무하고 또 신규로 이제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해마다 이제 한 14에서 20%씩 베트남의 법정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 제조업 생산법인의 평균 급여가 수당하고 초과근로 이거 이제 다 합쳐서 약 한 200 한 불이 조금 넘습니다. 200 한 2, 30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 또는 이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수당 뭐 등등등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에서는 또 이제 그 고용주가 또 이제 그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이제 보험료 수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2년, 15년도 현재 고용주는 18%, 근로자는 8%, 의료보험료는 3%, 근로자가 1.5%, 실업보험료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1%씩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은 이제 뭐 해마다 이제 5% 이상 또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한 3, 4년 동안은 약 한 뭐 6, 7%, 7, 8%까지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는 약 한 5.98%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그 작년에 수출만 약 한 1,500억 불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서 1,500억 불 중에 베트남에 투자한 FDI, 외국 투자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68% 정도를 외국 투자 기업이 차지를 했다. 68%에서 우리 한국 투자 기업이 약 한 32% 정도를 한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노이의 박린성에 삼성전자 이제 휴대폰 공장이 있습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을 큰 이제 공장인데 삼성전자 단일 공장이 거의 한 200억 불 정도를 혼자 달성을 했어요. 나머지 32% 중에서 섬유의류 봉제, 우리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이 섬유의류 신발 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수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작년에 이제 또 삼성가전, 백색가전이죠. 호치민에 이제 투자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호치민 인근에는 삼성전자 1, 2차 벤더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 전날까지도 삼성전자 1차, 2차 벤더사들의 자문 또 오늘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섬유협회에서 예측하는 것은 TPP가 과연 언제 체결이 되겠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마 2016년도 초나 2016년도 말에 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망이. 그 이유는 이제 12개국 TPP에 참가를 한 12개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틀리죠.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 노동법 분야, 또 베트남에서는 섬유의류 봉제 신발 분야, 또 이제 일본에서는 뭐 자동차 관련, 또 엔저 관련.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신문 언론지상을 통해서 이제 참여 의사를 작년 말에 살짝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TPP에 참여가 됐을 경우에는 섬유의류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섬유의류 봉제 신발이 베트남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한국이 TPP에 참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 남아 있는 섬유의류 봉제 또는 이제 원사 또는 이제 신발
이런 이제 부자재는 베트남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무관세로 그 미국이나 또 이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다. 또 이제 오히려 TPP보다는 아마 올해 이제 EU하고 베트남 FTA가 아마 먼저 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2014년도에는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12월 말까지의 이제 그 한배 무역 규모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300억 달러를 작년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한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경제적인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작년 초까지 일본이 이제 베트남 내에 투자국 1위를 기록을 하다가 작년 8월서부터 우리 한국이 1988년부터 2014년 말 현재까지 베트남 내에 제일 1위의 투자국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이 삼성전자 백색가전과 더불어서 신규 중자를 포함해서 73억 불을 베트남에 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한배 FTA가 이제 베트남과 한국과의 경제적인 이제 이런 그 이슈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더욱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유망 품목들에 대한 과연 수출이 베트남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그 2016년도 3월 달을 삼성 백색가전을 가동하는 첫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2016년도 3월 달에 무조건 생산 공장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1, 2차 벤더사들은 현재 뭐 분주하게 베트남 시장을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을 하고 있고 많이 출장들을 다녀가시는데, 현재 그 뭐 관세가 바로 즉시 철폐되는 품목 이외에 앞으로는 이제 소형 가전이나 고급 가전이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류 브랜드와 한류 바람을 타고 상당히 유망한 수출품으로 아마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30%, 25%의 관세가 앞으로 이제 뭐 3년, 5년, 7년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이제 관세 혜택을 받아서 그만큼 이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020년까지 우리 한국 정부는 베트남하고 한배 무역 규모를 약 한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출과 더불어서 이제 수입도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그 유제품 분야 또는 이제 화장품 분야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상당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이다. 더불어서 건축 자재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 관세가 서서히 이제 철폐가 되면서 뭐 시장 진입이 아마 크게 용이할 것이다. 2톤에서 20톤까지의 화물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그 중산층 소비자들과 더불어서 젊은 주부들에게 한국산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뭐 랑콤, 뭐 시쉐이도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글로벌 브랜드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강세지만, 베트남 안에서는 LG 코스메틱을 더불어서 한국산 화장품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 뒤로 랑콤, 시쉐이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더 페이스샵이라든가 미샤도 베트남의 유명 백화점이라든가 유명 마트에 벌써 입점을 해서 베트남 중산층 젊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PP 효과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섬유의료 봉제 회사들은 베트남에 반드시 진출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그 수익 구조라든가 경영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유망 업종이었던 제조 분야의 노동 집약적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은 섬유 의류 봉제, 신발 분야에서 한배 FTA 효과와 더불어서 또 이제 그 베트남의 정책적인 전략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현재 전자라든가 한배 FTA 효과와 더불어서 서비스업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베트남 투자법상에는 외국인들에게 뭐 무역법인, 유통 판매법인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 진입, 이것이 이제 외국 기업도 100% 단독으로 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기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역이라든가 유통 판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로 분류를 해서 한 15개나 20개 안짝이 되는 무역유통법인은 본인들 명의로 사업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개, HS 코드로 분류해서 15개나 2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자파지, 자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단독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진입을 할 때 화장품이 되든 액세서리가 되든 귀금속이 되든 비료나 어떤 품목이 되든 전략적으로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그 중심에는 이제 광주 하남공단이 있습니다. 광주는 이제 삼성전자의 백색가전이 빠져나가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다 이전을 하고 나면 광주에 이제 산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의 메카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광주 산업단지화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이유도 삼성전자의 백색가전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 일자리, 노동 인력, 또 이제 전문 인력의 이제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산업의 중심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아직까지도 2014년 말까지도 원 부자재의 한 65% 정도를 해외에서 아직까지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산업 위주로 한배 FTA 효과로 다시 한번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베트남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FTA 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약은 이제 승용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이 이제 개방이 되고 한국은 쌀을 제외한 농산품에 대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국산 화장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시장에서 기초 화장품, 기초 화장품, 스킨이라든가 로션, 또 이제 립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부분적인 이제 화장품 정도가 상당히 유망하고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베트남에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제품 분야에서도 상당히 진출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용차라든가 트럭에 대한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TA 효과를 서서히 아마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베트남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투자 기업은 한배 FTA보다도 TPP하고 EU 베트남 FTA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기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배 FTA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베트남의 수출 유망 품목과 더불어서 진출해야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분주하게 베트남 시장을 녹화하고 계신 거고 현재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이나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쟁력 강화에서도 어쨌든 한배 FTA, 한중 FTA, 또 TPP, EU FTA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해당 지역이나 또는 이제 해당 국가의 소비 트렌드하고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더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북쪽에 있는 하노이, 지금 하노이가 이제 베트남의 수도죠. 근데 이제 75년 해방 이전에 베트남 남부 지역의 또 수도는, 남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지역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도는 하노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의 마인드와 남쪽 사람들의 마인드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가려면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신원조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베트남은 당 성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아무리 오래 투자하고 베트남에 아무리 오래 무역을 하셨어도 베트남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간혹 간과하실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단 하노이 사람들은 남쪽을 통일시켰다라는 자부심과 긍지, 두 번째는 성분, 당성이 다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직까지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혁명 의 유자녀가 아니라든가 또 이제 통일 베트남에 이익을 한 가족의 가족들이 아니라든가 남쪽 권력 중심이나 아니면 통일 이전에 남쪽의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가 다 이제 실질적으로 성분이 좋지 않다 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 패턴까지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하노이하고 호치민까지 1680km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7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도가 가늘고 길게 S자형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온도에서도 약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쪽 중국에 접경돼 있는 데는 이제 간혹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고, 베트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 딱 그렇게 두 가지가 돼 있죠. 지금은 건기입니다. 건기인데 이상기후인지 요즘 호치민에 보면은 이제 새벽에는 영상 한 8도, 낮에는 한 25도, 30도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데 덥다라는 생각이 안 할 정도로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북쪽은 이제 습도가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옷을 저장하시는 이렇게 주재원 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물 먹는 하마를 장 속에 넣어놨더니 북쪽에서는 3일, 4일 지나니까 물이 다 차고, 남쪽은 습도가 낮다 보니까 한 보름, 한 달 가도 물이 이제 좀 덜 차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 패턴 아이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아이템을 하나 찾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물 먹는 하마를 여기서 수출하시는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유망 품목들도 선정하는 데에 사소한 소비 패턴에서 중심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노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나 자존심, 또 남쪽에 있는 분들은 여유로움과 낭만. 왜? 높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민, 아주 가난한 서민들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일수록 앵길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 있듯이 베트남에서도 남쪽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제가 이제 베트남이
올해로 22년 차입니다. 2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호치민 소비자들은 내가 이제 구입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다 구입을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재산 목록 1호가 오토바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입니다. 오토바이는 가가호호, 웬만큼 사는 사람들도 19수대로 오토바이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치민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북쪽에 있는 소비자들은 좀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제 하는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노이 소비자나 호치민 소비자의 공통점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녀 교육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 교육 사업과 관련된 교육 부자재와 관련된 혹시 이런 그 업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에서 아이템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2년도에 이제 고급 프리미엄 제품 구매자를 봤더니,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36%가 하노이 소비자고 19%만이 소비자가 이제 호치민이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렌드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제 그 소비 선호가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예. 그래서 남쪽의 소비자와 북쪽의 소비자, 물론 좋은 제품, 베트남에서는 한류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트남에 여기 아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20번 이상, 50번 이상 호치민을 방문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몇 분 보니까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 베트남에 오시면 베트남 TV를 돌리면 케이블 방송, 정규 방송을 지상파 들리면 한두 개, 두세 개 채널은 거의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막, 더빙 들어가거나 자막을 베트남어로 해서 60개 채널 중에서 하루에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최소한 대여섯 개 채널은 계속 한국 드라마가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고, 두 번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착용하고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국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 화장품, 한국 연예인들이나 드라마상 안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에만 우리 한국 음식점이 약 한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 중에서 현지화된 한국 음식점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식당은 한 대여섯 개 됩니다. 현재 베트남 안에 우리 그 한국 교민 숫자가 11만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기업의 숫자는 3,500개.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중부 지방에 1,100개. 호치민을 중심으로 중남부 지역에 약 한 2,400개 기업. 예. 서비스업도 특히 이제 이 요식업 분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이제 베트남이 WTO에 가입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8년간은 요식업이나 한식당 운영이 외국인 명의로 불어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15년이 8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서부터는 베트남의 한식당도 외국인 명의로 단독으로 낼 수 있다. 단 조건이 붙겠죠. 무분별하게 내주지는 않겠죠. 예. 유통이나 무역, 프랜차이즈업도 마찬가지고 100% 단독으로 외국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무분별하게 내줄 경우에는 상당히 베트남 소상공인이나 또 무분별한 시장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건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서부터는 이제 한식당이나 요식업 분야도 베트남 진출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럼 현재 300개의 한국 식당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베트남이 WTO 양화안에 보면 4성급 이상,
4, 5성급 호텔을 지을 때는 그 안에 한식당이나 또는 요식업, 레스토랑을 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베트남 안에 있는 약 한 두세 개의 식당, 한식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오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이 올해서부터 이제 단독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식생활품이나 생활용품 소비재에 대한 가격 인하도 또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이런 정책도 상당히 베트남 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한 100개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90% 정도가 수입 화장품입니다. LG비나 LG 코스메틱이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상당히 뭐 시장 형성을 나름대로 크게 가져가고 있고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 화장품이 베트남에서만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 그 뒤에가 랑콤, 시쉐이도가 퍼센테이지 차이도 많이 납니다. 한국 화장품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30%, 랑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5%, 시쉐이도가 8%, 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이제 나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앞으로 베트남의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면서 상류층이라든가 중저가에서부터 고급 화장품까지, 고급 소비재까지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냐.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립스틱이나 눈썹 화장품, 눈 화장품, 아이샤도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베트남의 화장품 수입이 한 번이라도 수입된 적이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HS 코드를 가지고 베트남 관세청이나 무역부에 제출을 하면 수입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내가 처음으로 베트남 시장에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도 식약청이 있듯이 베트남에도 보건부 산하의 식약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확하게 화장품 등록 접수와 더불어서 검사를 득하고 화장품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베트남에 수입할 수 있다. 예. 마찬가지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적이 없습니다만은 의료기구 또 건강의료기구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의제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의료청이죠. 보건복지부 그런데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고 등록증을 제시받아야 베트남에서 이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한배 FTA 중에서 이제 또 하나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이제 농산품과 더불어서 수산품입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최근 20년간 16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 2013년도에 FTA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수출액이 65억 달러에 이제 달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인도에 의해서 제 3위의 이제 이런 수산물 생산국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쥐포의 한 8, 90%가 베트남산이고 한치 마찬가지고 새우 뭐 등등 해서 김장철 작년 말 같은 경우도 베트남산 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진출이 돼 있고 베트남에서는 또 이제 남부 지역 위주로 새우 양식장도 상당히 크게 이제 활발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3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0분은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이지만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뒤에 쭉 보시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만 하나 짚어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또 이제 평상시 베트남에 관해서 어떤 분야든지 업종이든지 법규라든지 또는 이제 해주시면 시황 관계상 딱
두 분 정도만 받고 다음 또 강의하실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인가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 현재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1994년도 3년도에 우리 일본에서 롯데리아 일본에서 나가서 현재는 이제 한국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현재 약 한 200개 점포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벌써 10개 점포 가까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을 돼서 오픈돼 있고 현재 베트남 그 요식업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그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버거킹 요 순입니다. 롯데리아가 2위, 3위를 달립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이제 KFC하고 롯데리아하고 점포 늘리기 경쟁이 돼 있는데 베트남 요지의 골목골목을 가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도 KFC가 잡느냐 롯데리아가 잡느냐 이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커피빈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엔젤리너스하고 카페베네 이렇게 독보적으로 커피빈하고 스타벅스가 앞서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외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그래도 카페베네가 또 어느 정도 엔젤리너스는 롯데마트 매장 안에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카페베네도 베트남 중심지에 계속해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베트남은 투자 허가를 득하면 자연적으로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2단계. 투자 허가, 무역 유통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투자 허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베트남에 뭐 그 외국 기업이 직접 가서 법인 설립을 그 대행하고 수속을 못 합니다. 베트남 법무법인에 맡기시든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 또 하나, 투자 허가서 발급일 자본금에 대한 납입 기한입니다. 기존에는 2014년도까지는 투자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안에 자본금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제 자본금이 이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현재 베트남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허용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확대가 됐어도 여전히 소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범주는 못 벗어난다. 그래도 그나마 확대가 된 건 뭐냐? 외국 법인이나 또 정상적인 개인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정상적인 워크 퍼밋을 받아서 들어온 분이나 정상적인 사업허가 등록을 마친 개인이나 기업은 이렇게 이제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유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개동에 30%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고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별로 따졌을 때 빌라라든가 주택은 250채까지 외국인들이 소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 그리고 이제 뭐 누구든지 투자법인이나 은행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나 대표사무소 소장이나 해당 뭐 기준만 갖추면 이제 그 50년 동안 대신 법인에서 구입을 했으면 직원 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제2, 제3자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2014년까지는 법인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종업원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비라든가 기숙사 거주 비용을 개인소득세에서 이제 그 징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올해서부터 바뀌어서 비용으로 다 기업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법인세 납부신고, 개인소득세 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자 여기까지 뭐 40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무역협회의 담당 부서나 아니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이나 유선상.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역을 하시든 서비스업을 하시든 베트남이나 호치민으로 오시면 저를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도 언제든지 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토지가 개인 소유로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트남에는 헌법상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영구적인 사용권을 줍니다. 베트남 현지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궁극적인 근본적인 소유는 국가가 되지만 영구적인 사용권 등기를 주기 때문에 자자손손 매매하고 매입하고 판매를 베트남 사람 현지인끼리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들한테는 소유 기간에 대한 한도를 정해놔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면 본인 업종하고 관계된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다른 어떠한 내용이든 뭐 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가 맞습니까? 서부터 등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베트남을 한 번이라도 출장을 다녀오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벌써 이렇게 많습니다. 벌써 한 20분 정도. 예.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베트남에서 회사에 나름대로 진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있으실 때는 무역협회, 무역협회도 호치민에 지사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본사든 지사든 아니면 유관기관 어디든 베트남에 다 진출해 있다. 현재 은행도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행도 베트남에 다 지점으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은행을 통해서도 많이 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